자, 1번 푼 사람이 있나? 자, 그림과 같이 그림에 보면은 다 나와 있고 BC 길이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림 좀 땡기자. 자, 구해야 되는 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라 요거 잠깐 A라고 놓읍시다. 다음에 여기를 잠깐 B라고 놔주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일단 해야 할 일이 뭔지 파악을 정확하게 잘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뭘 할까? 이제 그림 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내야지. 자네들은 이 그림에서 좀 손 대봤을 거 아니야? 뭐 좀 찾아본 거 있어? 좋아. 그 정도는 좋지. 자, AB 길이 2고, 여기를 문제에서, 야, 잠깐만. 다시, 이거 말한 거지. 여기 각 B의 크기를 60도라고 줬고, 일단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이 2이기 때문에, 이거 딱 특수삼각형 이쁜 각이지. 1대 루트 3대 2라. 요거 말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거는, 문제에서 여기 점땡이라는 각을 다 동일하게 줬기 때문에, 특별한 각이니 잠깐 이름 좀 이쁘게 세타라고 지어줘 보면, 좀 이렇게 세타들이 이렇게 구석탱이마다 하나씩 있단 말이지. 여기에서 다음을 발견하면 일단 두 번째 단계 끝. 어딘가가 또 90도야. 어디게? 여기가 또 90도다라는 걸 찾아주면 일단 좋아. 자, 왜 90도지? 여기가 90도인데 90도가 지금 세타랑 여기 별이라고 잠깐만 표시하면 별 더하기 세타가 90인 거 확인되지? 근데 여기가 별인데 여기 맞은편에 여기도 세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90이어야지. 따라서 좋아. 여기도 90도인 거 확인. 그리고 여기가 세타고. 됐냐? 자, 우리 또 이제 그 기술을 쓸 수 있겠네. 요 삼각형에서 아마 뭐 이제 미적하시는 분들은 하도 해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쓰겠지만, 나머지 분들도 저번에도 해준 적 있고, 잠깐만, 아니다. 너네들 이해하기 쉽게 방향 맞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거란 말이지? 여기가 세타고 지금. 근데 여기 빗변이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세팅이면 실은 여기랑 여기는 문자를 내가 추가하지 않고도 이걸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 맞지? 됐냐? 어떻게? 여기는 루트 3 코사인 세타. 여기는 루트 3 사인 세타. 아직 이런 게 한 반에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저 여기가 잡고 싶어요. 그래? 그럼 거기를 별이라 놔. 세타가 여기 있네. 그럼 얘랑 얘가 코사인 관계인 거 잘 확인해서 그냥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별이다 라고 관계식만 세워서 루트 3 넘긴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3 코사인 세타. 같은 원리로 여기가 루트 3 사인 세타가 된 겁니다. 됐지? 따라서 일단 이런 길이들이 세팅이 좀 다 됐고요. 자, 여기 길이가 지금 루트 3 코사인 세타 잡힌 거고, 야, 지금 여기 이거 A네, A. 요거 A네. A 일단 하나 식으로 표현했다. 물론 아직 세타가 있지만 A는 하나 표현했어. 됐지? 그 다음 또 이제 뭔가를 막 찾아야 되는데, 또 이제 여기서 너네들이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리조리 하다 보면 고정된 각이 하나가 더 있어. 어디게? 그냥 딱 고정된 각이 한 군데가 더 있어. 어딜까? 뭐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하고 발견해야 되는 거라. 예를 들어 얘들아, 여기 몇 도야? 그러니까 몇 도라기보다 여기 뭐라고 써야 돼?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줍시다. 됐지? 자, 근데 여기 길쭉한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잖아. 즉 얘랑 저 세타랑 더하면 몇이야? 30으로 고정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몇 도란 얘기야? 150도. 여기에 또 숨겨진 각 150이라고 쓸 게 공간이 없어서 저기 숨겨진 고정된 각 하나가 또 있어. 이러면 이제 무슨 법칙이 마려워야지 사인 법칙 갈겨주면 깔끔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 어떻게? 각도 있고 길이 있고
여기 각 이쁘게 잡혀 있고 여기 잡혀 놨고 맞아? 여기도 맞먹으면 자, 잠깐만 지워보자. 여기는 이제 요거니까 요거랑 요 B랑 이렇게도 사인 법칙을 쓸 수는 있긴 한데 여기가 좀 더럽게 잡혀가지고 좀 미적하신 분은 선생님 이거 덧셈 정리 쓰면 답 나와요? 잘 쓰면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게 돼 있어. 당연히 여기 수원에서 미적 모르면 불리하게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더 불편할 수도 있어. 깔끔한 걸로 찾아주자. 즉 150에 2랑 세타랑 요거랑 사인 법칙 한번 또 딱 쌓아줍시다. 사인 150, 그냥 150이라 쓸게. 사인 150분의 2는 사인 세타 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뭔가를 단서를 찾아 나가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수학이라는 게 다 그렇지. 그리고 요거 보는 순간 다들 이거 생각나야지. 탄젠트. 그지? 그리고 사인 150도는 몇이야? 사인 150도면 180 빼기 30도니까 그냥 30도랑 똑같을 거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2니까 이거는 4. 따라서 이거 이렇게 샥 넘겨보면 이쪽으로 넘겨보면 탄젠트로 만들 수 있지. 뒤집어서 옆으로 넘겨주고 4는 요로 가지고 옵시다. 즉 다시 말해 탄젠트가 나왔으므로 자 사인 코사인 다 나온 거지 지금. 삼각함수는 셋 중에 한 마리만 알아도 나머지 줄줄줄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세타는 이건 지금 누가 봐도 예각. 그지? 부모님 소환. 세타를 가지고 탄젠트가 4분의 루트 4. 빗변은 그럼 16, 17, 18, 19. 따라서 일단 이 삼각형에서 필요하면 사인, 코사인 다 구할 수 있어. 그치? 됐냐? 즉 다시 말해 A는 구한 것과 다름없네. 왜냐면 아까 A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저 있잖아. 그지? 이제 우린 B만 구하면 되네. 자 그럼 B를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어디에서 또 뭘 쓰면 되냐. 거의 다 왔잖아. B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재료는 마찬가지. 여기도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뭐 요렇게 사인 법칙 쓰면 되지 않나요? 되긴 해. 또 대신 찢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적분 내용 말고도. 아니, 여기가 90이었고, 여기가 150이야.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랑 1이랑 세타랑 B랑 사인 법칙 써주면 B 구할 수 있지. 됐나? 됐지. 여기가 여기도 동시에 120도로 고정이기 때문에. 됐나? 따라서 요거랑 세타랑 B랑 사인 법칙을 돌려주시면 나오겠네. 사인 세타 분의 저기 아래 B는 사인 120도 분의 1. 여기에서 사인 세타 값 여기서 구해서 B 값 다 나온다. 됐지? 자, 얘도 뭐 항상 그렇지만 문제 잘 읽어서 지금 꼭 잘 읽어가지고 지금 뭐랑 똑같고 그 다음에 뭐랑 똑같고 이런 거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돼. 됐지? 그림에 바로 표시해 볼게. 딱 당겨서 자네들 그 글 읽으면서 잘 이렇게 그림에 표현 잘 해봐. 자, 일단 잘 표시해 봅시다. 지금 일단 요 C가 이제 호를 뭐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 그곳이라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제 그림에 점 찍어놓고 그림 표현하느라 말이 긴 거고, 뽑아와야 되는 건 CP, PQ 어디랑 똑같다 이런 거 봐야지. 네, 그래서 색깔로 해줄게요. 요 노란 거 두 개가 똑같고, 그 다음 자, 현재 이렇게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문제 잘 읽어주시고. 그 다음, 뭔가를 구해야 돼. 코사인 COD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거든. 따라서 COD면은 이제 여기 각인 것까지 파악이 되지.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가 2라고 줬기 때문에 이게 지름을 2라고 준 거라 반지름이 1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길이들은 다 1인 거겠네. 그림이 이렇게 겹쳐 있을수록 헷갈리기 좋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된다. 했냐? 해서 코사인 세타 저 각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런 상황이야. 그치? 그냥 그림적으로 하나 정도는 아마 바로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어. 하나는 바로 나오지 않냐? 보통 항상 이런 거 대체해서 생각을 잘 해야 돼. 즉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그럼 이거는 바꿔 말하면 세타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맞아? 자, 코사인 생각해봐. 코사인은 각이 커질수록 값이 어떻게 되냐? 코사인 그래프 생각해봐. 너네들 코사인 그래프가 0일 때 1이고, 그지? 각이 커질수록 코사인은 값이 작아지지. 그러니까 이제 반대지, 반대. 이렇게 순서상처럼 보자. 코사인이 최대일 때는 세타가 최소일 때고, 코사인이 최소일 때는 각이 클 때일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체하면서 잘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봐야 돼. 문제에 따라,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저 각이 최대한, 했을 때랑 제일 좁았을 때랑 이래 해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 요거는 그래도 직관적으로 나오지 않아? 저 각이 지금 가장 크게, 했을 때가 언제겠냐? 몇 도일 때야? 90도. 어차피 이 각이 지금, 이 각이 문제 읽어보면 D가 일로 못 내려가거든? D는 여기 위에 놓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크게 얘가 입을 크게 벌렸을 때는, 요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색깔로 보면은 그럼 이제, B가 이렇게 일치되게 겹치는 상황이겠지? 그 다음 A는 아마 이렇게 된 상황이겠지? 그랬을 때 여기 세타, 즉 여기 세타가 90도일 때 이게 지금 가장 세타가 클 때다 정도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가능하지? 됐냐? 됐지? 이렇게 그림으로 직관 가능한 건 뻔한 건 빠르게 찾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뭔가 불가능한 D가 A에 붙은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에 단, 점 D는 A가 아니다. 이런 말 있나는 잘 보고. 없어, 그런 말. 자, 됐지. 그런 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세타가 최대일 때가 맞을 거야. 즉, 요게, 요럴 때 최대이니,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을 구한 거지. 최소값은 이제 0인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됐냐? 됐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반대의 경우를 구하는 거겠네. 즉, 요 세타가 이번에 제일 좁아질 때가 언제인가를 또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언제일 것 같아? 그럼 그냥 0일 때일까? 여러 가지 그냥 완전 직관적으로 그냥 그림으로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약간씩의 좀 근거가 조금씩 뒷받침되면서 좋겠지. 그러니까 각의 코사인의 최대값을 각이 제일 좁을 때다, 작을 때다, 그까지도 오케이. 아닌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에 지금 그림 보면 세타랑 관계를 맺는 애가 하나가 더 이렇게 확정으로 있는 게 보일 거야. 저 삼각형을 잘 보시면 1,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세타야. 맞아? 따라서 길이로도 좀 환산해 볼까? 저 빨간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잠깐만 써봅시다. 그럼 어차피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다시 말해 B제곱은 2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럴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가 최대인 걸 구하고 싶어. 그렇다는 얘기는 B 입장에선 이건 이제 연산을 봐야지. 1 빼기 크게 빼면은 얘는 반대로 최소가 되겠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또 바꿔 말하면 우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지. B의 최소를 구해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구했으니까 이제 됐고 코사인의 최대값 구하고 싶어. 또는 세타가 가장 작을 때 구하고 싶어. 또는 B가 가장 짧을 때 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이러면 또 이제 B가 가장 짧을 때요? 그럼 D가 여기로 탁 하고 여기로 탁 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또 불가능해. 왜냐면 D가 만약에 한 요쯤 왔다 쳐. 그럼 B가 요만큼이지. 근데 이 규칙대로라면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서 얘랑 길이를 똑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너무 짧아. 뭔가 대체할 것들, 생각할 것들 없니? A랑도 엮어볼까? 자, 저 문제에서의 그림의 규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건데 A를 먼저 그려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는 지금 현재 이런 데서 이렇게 생성되는 애란 말이야. 맞아? 그치? 자, 그럼 A를 그리는 걸 순서가 예를 들어 A를 한 넉넉하게 요 정도 잡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아마 그대로 연결해서 요만큼이 같은 길이로 A가 잡힐 거고, 맞지? 그 다음에 B가 잡히는 그런 순서란 말이야. 맞아? 맞지? 됐냐? A가
아까 지웠구나. 최소인 경우가 A가 이렇게 짧아지면 여기도 짧아지면서 B가 길어진 거였거든. 그래서 A가 아까 전에 처음에 찾은 거 짧아질 대로 짧아졌을 때, 그래서 A가 이렇게 짧아질 대로 짧아졌을 때 이게 제일 길었을 때였어. 아까 전에 처음에 한 게. 맞지? 그럼 반대로 A가 가장 멀리 후퇴했을 때일수록 요 B 값이 작아지는 거다라고 A와 B의 관계로 B를 추정할 수 있지.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뭔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A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 즉 B를 최소로 만들고 싶으면 A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확정이 나지. 그러니까 요것까지는 확정이 그림으로 직관으로 안 되잖아. B가 가장 짧아야 돼. 그렇다고 여기다 한껏 붙여버리면 이쪽에 B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럼 여기 어딘가일 텐데 근데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안 적히잖아. 그지? 그런데 시점을 A로 바꿔서 생각하면 확실하게 잡히는 거 확인될 수 있지. 즉 A를 가장 길게 만들어야 되고, A를 가장 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끝이거든. 이게 A가 가장 길 때지. 루트 2일 거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여기도 제일 길게 루트 2만큼 잡혔을 거고, A가 최대한 길어졌을 때 이제 이때가 B가 가장 짧을 때일 거라고. 됐냐? 그래서 이게 B가 이제 마무리만 해보면, 그래서 이게 B가 가장 짧을 때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결과가 나온 거지. 요때가 B가 가장 짧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세타가 가장 짧을 때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그냥 대충 요 정도가 아닐까요가 아니라 그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까지 잘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그럼 이제 세타는 직접적으로 요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겠네. 요 삼각형에서 세타 구할 수 있지. 일단 따로 그려볼까? 요 삼각형에서 세타 다 구해버리면 되겠네. 요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는 1이고 여기 길이가 이제 루트 2 빼기 1 하면 되지. 그치? 여기 길이가 루트 2 마이너스 1. 따라서 피타고라스로 여기 길이 잡을 수 있고. 됐냐? 됐지? 따라서 여기 길이가 나오면 여기 파란 길이가 나온 거고, 파란 길이가 바로 B가 되기 때문에 파란 길이가 구해지면 여기에서 코사인까지 나오고. 됐냐? 여기까지 계산은 했냐? 그래서 결과만 그런 답지도 있지만 결과만 써보면 얘가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따라서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결국은 더하면은 그냥 루트 2 빼기 1. 됐죠? 자, 3번 넘어봅시다. BC가 10이고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ABC가 코사인 B, 사인 B, 코사인 C, 사인 C를 만족시킨다. 자, 일단 그려야겠지. BC가 어디고 저기 코사인 B가 어디고 사인 B가 어디고 코사인 C 어쩌고 저쩌고 이런 위치들을 시각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알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그릴 순 없지. 처음엔 그냥 대충이라도 그려. 나중에 이제 확실해지면 다시 그리면 되지. 그러니까 대충 여기가 10이고 삼각형 기본 세팅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10이 이제 A의 맞은편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팅했을 때 소문자 A 값이겠지. 여기는 모르니까 이제 B. 일단 저는 이 정도는 선생님 안 그려도 저는 식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 틀리기만 해봐. 하여간 그 다음 이렇게 각으로 힌트들을 잔뜩 줬는데 저 각 자체를 그냥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면 좋은데 각으로는 웬만하면 많은 걸 알 수는 없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기술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을 길이로 변환하는 기술들 다 안 까먹고 있지? 그렇게 길이로 하나씩 교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 한 번에 바꿔도 되고 조금씩 바꿔볼게. 사인부터 한번 길이로 바꿔보자. 사인 B는 이제 2R분의 소문자 B지. 요 B가 이제 이 그림상 여기 코사인 B 곱하기 딱. 다음 여기는 코사인 C 곱하기 2R분의 소문자 C. 자, 깔끔하게 양변에 2R은 날릴 수 있는 거 확인됐고. 됐나?
됐지? 양변에 2r 곱하면. 그럼 이제 코사인도, 얘네도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길이로 다 바꿔 쓸 수 있지. 요거 코사인 법칙 빨리빨리 쓰는 거 이제 바로바로 돼야 돼. b에 대한 각으로 길이로 바꿔버리십시다. 자, 뭐분의 뭐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변환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b제곱 요거지.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에 2ac였어. 곱하기 b 여기다 쓰자. 됐지? 이제 a가 10인데 일단 써놓고 바꾸자. 그 다음 여기는 여기 소문자 c 곱하기 코사인 c. 코사인 c를 길이로 변환하는 공식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에 2ab. 됐냐? 아직도 바로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 버전으로 코사인 법칙을 쓴 다음에 잘 넘겨보면서 자꾸 익히라 그랬지. 이제 때는 됐어. 이제 때는 지났어.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는 건 좀 쓰자. A가 10이니까 일단 정리 좀 하고 쓰자. 왜냐면 이제 내신 대비 때 좀 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이래놓고 이제 막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그 작업해야 되지. 기억나? 잘 정리할 수 있겠어? 일단 지울 건 좀 지우면서 양변에 2 곱해주고 양변에 A도 좀 곱해주고 됐지? 양변에 B를 곱해서 얘도 요쪽에 이렇게 보내자. 양변에 C 곱해서 C도 이렇게 보내자. 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네들 계산 그 시기라. 자, 계산 한번 잘 해보자. 오랜만에 하는 다항식 가지고 하는 계산 놀이. 전개 다 해줘야지, 이렇게. 그지? B제곱, A제곱.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제 각자의 나름의 방법들이 다 있을 거라 뭐 당연히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C제곱, A제곱, 플러스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C 4제곱. 그냥 지워지는 거 있나 없나 확인. 여기 지워진다. B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지워지는 거 확인. 됐지? 자, 왼쪽으로 넘겨봅시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얘부터 쓸게. C제곱, A제곱.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B 4제곱 플러스 C 4제곱. 정말 오랜만이지. 1학년 때 하던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 맞아? 난 일단 A를 들고 가고 있는데 선생님 A에다 먼저 10 넣어서 100 쓰면 안 돼요? 안 되지 않아? 돼. 마음대로 해.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각이 딱 보이지? A제곱을 딱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묶으면 B 4제곱 빼기 C 4제곱 되니까 거기서 합차 공식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쪼개서 묶어낼 수 있네. 이 는 0도 제발 까먹지 말고.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한 번 더 싹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 1학년 때 하던 복잡한 다항식의 인수분해. 맞지? 1학년 때 처음에 한 건 1학년 때 했었고 2학년 수 1 할 때도 당연히 했지. 많이 했었지. 그래서 이러면 이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2등변 삼각형이 아닌 저 말을 왜 줬나 싶었더니 이거 아니라고 준 거네. 얘가 0이 되려면 B제곱과 C제곱이 같아야 되고 그럼 B랑 C랑 같다는 얘기지.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닌 거네. 이거라고 준 거네. 따라서 A제곱 자 이거 얘가 0이니까 B제곱 C제곱 넘기면 이거 딱 피타고라스 각이지 지금. 따라서 결론 A가 B편인 직각 삼각형인 거 확인이 되네. 됐냐? 따라서 이제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그릴 수가 있겠네. 어떻게 돌려놓을까? 이렇게 돌릴까? 뭐 알아서들 제주껏 잘 돌리십시오. 여기를 A, 여기를 C. 뭐 알아서 여기다 B, 여기다 C 해도 되고. 여기가 10. 그래서 이 A가 지금 B변인 직각삼각형 이래 된 거야. 여기가 B, 여기가 C 이런 세팅이 되는 거네. 됐냐?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 저기에 선분 어디 갔어? 선분 AB 위에 P라 그랬거든. AB. 야, 그림 수정. 뭐 이대로 해도 되는데 선분 AB라 이러면 여기지, 그지? 자네들 원래 이런 삼각형 볼 때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점이 밑변에 있는 게 좀 더 편하잖아. 다시 수정해 줍시다. AB가 아래로 오게. 그러니까 여기를 B라고 하자. 이런 거 딱 문제 풀다가 잠깐만 이게 더 편하겠네? 언제든지
딱 대처해서 바꿔주시면 돼. C. 그래서 A, B 위에 점 P에 대하여 뭐 적당히 찍자. 아직 어딘지 특정이 안 되니까 뭐 요쯤 찍지 뭐. 그래서 지금 딱 뭐야? APC의 외접원 APC. 요 빨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아, 넓이를 S1이라고 한 번에.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지 않냐? 여기 있네. BPC. 요놈. 문제 파악부터 다시 해야지, 이제. 요 파란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S2라고 한 거네. 라고 파악하고. 됐나?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딴 건 몰라도 한 놈은 좀 확실하게 나오는 놈이 있지. 빨간 거 직각삼각형이잖아. 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외접원이 어떻게 접해? 요게 지름이 되게 접하지. 요게 외접원의 지름이지, 그지? 따라서 요 외접원, 빨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이쁘게 같이 짝맞춤 해줍시다. 자, 그러면 하는 김에 요 파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도 R2라고 잡아주도록 하자. 일단은. 그래서 빨간 것만 따로 그려보지 뭐. 빨간 것만 쫙 껴와 보면 지금 현재 뭐냐면 여기 길이가 반지름을 내가 이렇게 놨으니 여기는 이 R1이 지름이 된다라고 확인이 되지. 따라서 일단 S1은 일단 요 R1을 통해서 표현을 하려면 표현은 할 수가 있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1의 제곱. 뭐 R1을 구해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이건 일단 설계를 하면서 봅시다. 그 다음 그럼 이제 이 파란 놈이 문제인데 되냐? 파란 놈이 문제인데 여기 문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아직 안 써먹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힌트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걸 가만히 보면 지금 S1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 S2만 잘 표현하면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지? S2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까? 요 파란 삼각형을 여기다가 또 자, 저 파란 삼각형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쫙 그려보자. 근데 이 파란 삼각형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방금 전에 하면서 했지만 여기 길이가 아까 빨간 거의 외접원의 지름 다시 말하면 2R1이었단 말이야. 여기가 실은 2R1으로 빨간 놈이랑 뭔가 교차가 되는 지점이 저기가 있어. 맞아? 따라서 쟤를 어떻게 잘 연결만 해주면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됐어? 즉 저 빨간 길이를 쓰기 위해 여기를 세타로 잡아줍시다. 왜냐면 어쨌든 파란 거의 외접원은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이 파란 거 어디가 파란 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인지는 알 수는 없어. 그림으로는.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땡겨 와야지. 그지? 사인 법칙을 쓰려고 각을 보니까 딱 요놈이랑 요놈 외접원 이렇게 각을 잡아주면 되겠지. 따라서 사인 세타 분의 2R1이 파란 거의 반지름인 2R2다라고 이렇게 관계식이 연결이 되는 거야. 사인 법칙을 통해서. 됐냐? 따라서 여기에서 뭔가 관계식이 나오네. 아, 양변을 2로 나눠주면 R2도 즉 파란 거의 반지름도 R1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S2 다시 말하면 파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넓이를 구하면 당연히 이거일 텐데 이거를 싹 교체하면 동일하게 R1이라는 같은 문자를 가지고 S2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S2를 한 문자로 S1도 한 문자로 동일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저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구나. 됐냐? 16 곱하기 S1 16 곱하기 S1 저거지. 파이 R1의 제곱은 9 곱하기 S2가 우리가 R1으로 표현해 놓은 게 요거지. 파이 곱하기 제곱 어디 갔어? 다시 사인 제곱 세타분의 R1 제곱. 자, 신나게 약분 되는 거 보이지? 파이 잘 가시고
R1도 똑같이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이렇게 날려도 되네. 따라서 자 정리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네. 사인 제곱 세타는 자 이항하고 넘겨주면 16분의 9. 아이고 수도 이쁘다. 사인 세타는 원래대로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 써줘야 되는 거 항상 제곱근 씌울 땐 조심하시고, 당연히 지금은 삼각형의 한 내각이니 예각이어도 등각이어도 양수일 거고. 됐지?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을 딱 구했으니 구해야 되는 게 선분 AB의 길이,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타로 놓은 게 여기거든. 끝난 거 같네. 됐냐? 됐지? C 길이는 여기 10과 세타와 C 가지고 생각해보면 C의 길이는 10 코사인 세타인 거 확인되지? 아까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따라서 사인 세타로 코사인 세타 구해서 C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냐? 저기 그냥 수원수투 하시는 분들도 항상 각 하나에 이런 거 잡혀 있을 때 빨리빨리 상대방의 변의 길이를 세팅하는 거는 좀 익숙해지기에 잘 잡아주시면 좋아. 알겠지? 마침 어제 또 이제 막 모의고사 막 21번, 14번 이런 거 풀면서 그래도 뭔가 좀 이런 미적분 개념에 뭔가 좀 이렇게 돌아가는 머리 좀 써야 되는 문제를 봤으니 어제 또 가볍게 연결해서 좀 해봅시다. 지금도 초반에 힌트를 꽤 줬어. 최고차항 계수가 1. 아이고 계산 편하게 해줬어. 그 다음에 원점 지나간다. 3차 함수다. 놓치지 말고. 가에서 일단 다들 뭐 요 정도는 나오지? 3차 함수인데 X축이랑 교점이 2개다. X축이랑 교점이 2개다 하면 이제 머릿속에 또는 직접 그리던가 후보가 현재 조건으로 가만 보면 후보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4개가 지금 자네들도 나랑 똑같이 지금 4개가 머릿속에 상상이 되나 확인. 4개가 나와야지. 위에 F0은 0이라는 힌트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4개인 이유가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F0은 0 어딘간 0이야.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지? 하면서 이제 쭉 가 나가야지. 자, 밑에 함수값이 0보다 큰 음수가 존재한다. 야, 갑자기 후보가 하나로 딱 좁혀지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나 조건 만족하는 거 몇 번? 2번. 왜? 얘는 0이 여기 있어서 음수라고 하면 K가 이런 데 잡힐 건데 전부 다 함수값이 마이너스고. 그지? 만족하는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 보면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함수값이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은 요놈 하나밖에 없는 것까지 일단 가볍게 가와 나를 읽으면서 그냥 잘 잡혀야지. 요거밖에 없는 거네. 그리고 K의 위치도 요 사이에 있어야 K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로 잡히는 거지. 그치? 됐냐? K 막 여기로 나가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풀도록 합시다. 그 다음 요거 F'A와 F'B가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도함수로 내려가서 요건 fx 그래프잖아. 즉 그대로 도함수로 내려가서 야 잠깐만 야 너 k 비켜봐. 뭐 k가 이제 이런 데 있어야 되고, 잠시 저거를 힌트를 도함수로 내려가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거의 물 흐르듯이 잘 자유자재로 세팅 혹은 생각 되셔야 되지. 문제 없지? 그치? 그래서 F' 입장에서 A 는 것과 B 는 것이 같다. A 넣었을 때랑 B 넣었을 때랑 높이가 같다. A, B가 이제 이런 관계로 잡히는 거지. 여기가 A, 여기가 B. 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B. 뭐 이런 식인 거네. 그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힌트를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써먹으라고 준 힌트야? 뭐 전개해? 전개해서 막 뭐 가지고 놀아? 아니지. 얘는 지금 제곱 루트를 씌워서 양변을 2로 나눠서 중점으로서 써먹으라고 준 거지. 이런 기본적인 힌트들 사용법을 잘 몸에 배게끔 해줘야 돼. 맞아? 저렇게 쓰는 게 지금 가장 적절하지. 중점 구하는 식이잖아. 즉 A와 B의 중점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방금 우리가 알아낸 거에 의하면 F'에서 A와 B는 이런 관계로 잡히는 거라 그랬거든. 여기가 A, 여기가 B. 뭐 아니면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중점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네. 맞지? 1은 안 되잖아. 0이 여기 있는데. 따라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힌트 사용하는 방법부터 잘 익혀주셔야 돼. 따라서 그럼 뭐가 막 나와봐.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야, 그럼 또 보너스로 뭐도 나오네? 그럼 이건 이차함수 대칭성에 의해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2겠네? 그럼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2겠네? 됐냐? 철창 치면 fx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철창 치자. 자, 철컹철컹 해. x축, 여기 있음. 이거 어제도 했던 기술이네. 지금 x축이랑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 지나가고 최고 참계수 1이니까 fx 바로 박아버립시다. 이 0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지? 맞아? 어제도 했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행위는 x축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직선과의 교점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난다라고 해도 동일하게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땐 여기에 이게 붙겠지. 됐냐? 지금은 x축이니까 y는 0이라 여기가 0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모의고사에서만 이걸 3번을 했어. 그지? 이제 박힐 때가 됐지. 하여간 그래서 fx까지 뭐가 하는 거야? 끝났네. 끝. 다음. 자, 요거도 이제 어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리즈는 계속 있어. 우리 NG 출할 때도 많이 했고, 목요일에 어제 분과에도 하나 있었고, 일단 요거는 이젠 익숙하지. 접기인데, 자, 근데 절대값은 어차피 절대값 1 빼기 3이나 절대값 3 빼기 1이나 결과는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림적으로 생각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야 이제 그냥 fx가 있는데 t만큼 내려서 접는다라고 표현이 쉽지. 그치? 그 다음 그래서 이거 뭐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p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다시 말해 아까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냐. 쉽게 말해서 뾰족해지는 점 개수 아니야. 뾰족해지는 점 개수를 ht라고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뾰족해지는 지점의 x좌표가 p일 거고. 됐냐? 그럼 님들은 얘가 언제 뾰족해지나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네. 4차 함수거든. 일단 이런 걸로 자세하게 그리는 거, 얘는 왜 줬을까 싶은 거 이제 좀 이따 봐야 되고, 일단 그냥 얘가 언제 뾰족해질까? fx 하나 4차 함수 대표적인 거 하나 그려놓고, 그냥 fx. 이게 결국 자네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접어 올리는 그래프는 당연히 x축에서 접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접어 올려지는 건 일단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접힌단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 접히는 지점은 x축, 즉 0이 되는 값에서 접힌다. 맞아? 다시 말해. 얘가 언제 접히는가는 이럴 때 접힌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맞지?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다르게도 표현해보면 이럴 때 접힌다라고도 알 수가 있고. 맞아? 이걸 그럼 여기 fx 그래프로 해석해보면, 즉 fx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y는 t.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여기 두 군데가 접히는 지점일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접히는 지점일 테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해 나가면 문제를 풀기 좋겠지. 그지? 한번 아직도 잘 가면은 한번 슬쩍 봐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x축이야. fx가 요래 있어. 여기서 y는 t가 여기에 있어. 자, 그래프에 이름 좀 써줄게. 이건 y는 t고 얘는 y는 fx야. 자, 그러면 요거의 뜻이 fx를 밑으로 t만큼 내려라야. 그지? t만큼이 지금 이 예시라면 요만큼이 딱 t지. 그러니까 이 fx를 t만큼 내린 그래프는 정확히 여기에 이렇게 딱 닿아가지고 요만큼이 딱 t만큼 내려왔을 때에 이 노란 게 바로 fx를 t만큼 내린 그래프고, 그래서 접으면 여기가 접히는 거 맞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뾰족해지는 점 개수를 그냥 fx 그냥 그래프에서 y는 t라는 애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어디서 접히지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렇게 보도록 해야 내가 생각하기 쉽겠지? 따라서 그런 시선으로 이제부터 아래 말을 잘 해석해 봅시다. 그러니까 가에서 요 HT, 즉 뾰족해지는 점 개수가 여기랑 여기서만 불연속이다. 다시 말해 저기랑 저기 두 군데에서 개수가 변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결국 이렇게 개수, 어제도 잠깐 나왔지만 뭔가 점 개수로 함수를 잡게 되면 요 함수는 결국 뭐 한 개, 뭐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잡히는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그지? 즉 저기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개수가 변하는 지점을 두 군데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제 자네들은 지금부터 그림을 막 상상하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4차 함수 개형을 찾아야 돼. 예를 들어 지금 그린 김에 만약에 이 그림은 어떻게 되나 볼까? 자, t 값을 아래에서부터 올려봅시다. 뾰족해지는 점 몇 개야? 빵개. 몇 개? 빵개. 딱 올라간 순간 두 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일단 여기에서 한번 빵개에서 두 개로 바뀌는 거 확인되지? 여기가 아마 첫 번째로 끊기는 지점이겠네. HT가 맞아? 그 다음 두 개 하다 여기서 몇 개? 여기서도 두 개. 올라가면 네 개. 여기가 두 번째로 또 값이 두 개에서 네 개로 변하는 지점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지. 여기에서는 이제 네 개에서 두 개로 바뀌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린 이 그림이라면 이 개수가 바뀌는 지점이 세 군데가 생겨서 가의 조건에 아니겠지. 만족하지 않겠지. 맞아? 즉 지금부터 계속 머리를 굴려가며 4차함수 개형 많잖아. 뭐 이것도 있고 그냥 2차함수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W 모양도 있고 삼중근 모양도 있고 대표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캔하면서 가 조건에 맞는 그림을 찾아야지. 찾아봐. 내가 천천히 지우고 나서 완성형 그림을 그릴 테니까 그 전까지 빨리 고개 받고 찾아봐.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맞췄다 아니면 1도 모르겠다 딱 확인해봐. 이제 그냥 찾아야 돼. 아, 이 그림과 이 그림이구나 라고 그냥 찾아야 돼. 이게 이제 보통 모의고사에서 14, 15번, 21번, 22번 풀 때 사용되는 기본 기술 중에 하나잖아. 그래프 상상하기, 그래프 추론하기. 두 개 다 잘 찾았니? 두 개 다 찾았니? 두 개 다 맞지? 그치? 자, 이 완벽한 대칭형 W부터 확인해보자. 뾰족해지는 점 개수 빵개 4개로 여기서 한번 바뀌고, 그지? 4개 여기서 2개 하면서 요 선 기준으로 바뀌고 두 번 바뀌지? 얘도 잘 찾았어? 얘가 뭐야? 여기가 무슨 그림이야? 삼중근 그림. 삼중근 그림의 특이사항은, 가장 대표적인 삼중근의 특이사항은 여기에서 다 확인할 수 있지. x 세제곱 그래프가 기본적인 아주 대표적인 삼중근으로 통과할 때 그림이잖아. 맞아? 이 그림의 특징은 여기를 접어 올렸을 때 안 뾰족해져. 맞지? 식으로써도 증명할 수 있지. 미분해보면 3x제곱이야. 이 0의 우극한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인데 여기 좌극한도 0이거든. 간단하게도 확인할 수 있고. 맞아?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면 교점이래. 뾰족해지는 점 개수가 자 빵개 하다 여기를 기점으로 두 개로 바뀌고 두 개였다가 여기에서 한 개. 맞아? 한 개, 잠깐 한 개였다 다시 두 개. 됐냐? 요거 잘 찾는 게 포인트야. 그치? 요 하얀 선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 하얀 선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여기가 매끈해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만 뾰족한 거야. 여기 안 뾰족해. 됐지?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둘 중에 이제 또 다시 진도 배기를 고르기 위한 조건이 나야. 됐냐? 봐봐. 자, 요거까지. 자,
이제 우린 계속 지금 현재 이 힌트도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림만 그렸는데 그림 그렸지. 이제 얘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자. 야, 이거 뭔 소리야? f'0이 0이다. 저거는 다항 함수가 f'0이 0이면 저거 0에 접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접할 수도 있고 삼중근 가질 수도 있고 최소 중근이란 얘기야. 맞아? 그냥 단순히 다항 함수가 f'0이 0이란 얘기는 저 다항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0에서 접선이 기울기가 0이란 소리야. 그러나 당연히 이 그림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 이거는 일단 확실하게 x는 자 fx가 x는 0에서 최소 중근이라는 얘기야. 최소 중근. 즉 3중근일 수도 있고 4중근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즉 이제 요 힌트까지 바라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요 하얀 선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는 누군가는 0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지금 이 노란 게 그냥 fx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그치? 벌써 그 잠깐 사이에 까먹지 않았지? 요 하얀 거를 이제 y는 t라는 선으로 그린 건데 특정한 두 점을 잠깐 그린 건데 어쨌든 얘는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아니면 이 그림이면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야. 그리고 나 조건까지 하면 이제 둘 중에 완벽하게 하나로 딱 결정납니다. 그리고 어디가 0인지까지 나오지. 찾아봐. 어디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요 해석은 0보다 조금 크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 하나씩 보자. 자, 이 그림부터 보자. 0이면 여기야. 맞아? 이때 접히는 점 몇 개? 빵 개. 그게 요 진짜로 0일 때 h0의 값이겠지. 그럼 요 0, t가 0보다 조금 작다는 얘기는 얘보다 조금 아래란 얘기야. 그래도 빵 개. 조금 위면 4개. 따라서 4 더하기 0 더하기 0이라 5가 안 나와. 다시 그럼 이번에 여기가 0이면 마찬가지로 이거 더하기 조금 아래 더하기 조금 위에 해봐. 몇이야? 이거는 몇 개? 2개. 맞지? 접히는 지점 2개. 확인되지? 됐지?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4개. 이미 5를 넘었어. 그것도 아니야. 요 그림이야. 어디가 0일 때 딱 정확히 이해. 맞아? 여기가 0일 때 접히는 지점 1개. 다시 말해 h 0 값이 1. 이거보다 조금 아래는 2개. 조금 위에도 2개라서 딱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5. 유일하게 가능한 그림이 딱 요거밖에 없어.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다 푼 거지. 즉 얘도 아주 모의고사에서 즐겨 쓰는 그래프를 상상해서 조건에 맞춰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모셔오자. 메인 무대로 모셔옵시다. 이렇게 찾은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힌트도 마저 쓰자. 어디랑 어디에서, 여기랑 여기에서 불연속. 자, 즉, 이 그림이면 불연속인 지점이 여기였고, 하나가 여기였지? 여기가 몇인지를 알려준 거네. 여기가 마이너스 27이겠지. 그지? t가 밑에 마이너스 1억부터 올라오다가 마이너스 27인 순간, t가 마이너스 1이 7인 순간 뾰족점이 한 번 바뀐 거고, 그 다음 두 개였다가 여기에서 한 번 바뀐 거고. 근데 여기는 y가 0인 경우지? 그러니까 지금 요 k 값 또한 0이겠구나까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야. 그 다음, 그래서 이제 fx를 찾아야 되는데,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fx 값은 철창 치면 끝나지, 요것도. 자, 4차 철창 치는 방법이 뭐였지? 그 값, 항상 나는 그 프라임이 0 되는 값에서 먼저 기준선 2개를 그으라 그랬어. 그래서, 3차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 값, 그 프라임이 0 되는 값에서 2개를 긋고, 그 값에서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를 한 줄을 딱 반으로 갈라주라 그랬는데 4차는 여기 2줄 그으면 된다 그랬지. 이런 식의 규칙으로 기억하라 그랬지.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요렇게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4차에서 딱 특별하게 3중근 갖는 것만 알려줬어. 그지? 맞지? 그러면 이제 얘도 편안하게 찾을 수가 있겠지. 자, A라는 문자를 안 썼지. 자, 여기가 이 조건에 의해 여기가 0일 것이고, 그럼 여기를 A, 2A, 3A, 4A 이렇게 잡아주면 바로 이쁘게 fx 잡을 수 있겠네. 됐지? fx 바로씩 써보자. 최고 차항계수도 1이라고 알려줬거든.
따라서 fx는 x에서 3중근이기 때문에 x-세제곱 4a를 한 번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a를 구하기 위한 힌트가 이제 여기 3a일 때 마이너스 27 요걸 이용해 주면 되겠네. 따라서 3a 집어넣어 주면 27a 세제곱 3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7a 4제곱 마이너스 27a의 4제곱 요것이 마이너스 27이다. 따라서 이제 a 4제곱 값이 1 따라서 a 값이 2개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림상으로 하나를 찾기는 했는데 실은 뭐 아직 아무도 이거에 대한 의문은 제기하지 않았나? 어차피 식으로 찾아야 돼서 안 했지만 맞아 이 그림이 정답이지. 그런데 이제 당연히 사참수는 3중근이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어. 그래도 조건에 다 만족한단 말이야. 그치? 그게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지. 그치? A가 1인 경우가 지금 처음 그림대로 0, 1, 2, 3, 4인 경우일 거고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이제 여기가 0, 마1, 마2, 마3, 마4인 경우겠지. 조건을 확인해야지. 자, 그럼 얘가 A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이제 어디에서 확인하면 돼? 아직 처음에 등장했는데 계속 안 쓰고 있던 힌트 하나가 저기 하나 남아있지. 그지? 요걸로 찾아야 되겠지. 넣어서 계산해서 찾읍시다. 그래서 A가 1인 경우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에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fx가 x세제곱에 x 플러스 4. 직접 넣어서 확인. 어느 거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1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f1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3.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잖아. 작다지? 요 놈이네, 요 놈. 요게 맞는 거네. 됐냐? 확인. 마지막 3번. 자, 3번도 이게 좀 초반에 딱 읽으면서 이런저런 거 해야 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 다 잘 되니? 일단 야 3차함수인데 이렇게 3개 연달아 힌트 줬으면 이거 써먹는 방법 있지? 저렇게 해서 3차 함수 일단 교점이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고 저기 K라는 Y값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K값 기준으로 1, 2, A 이런 그림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치? 물론 이건 순서 몰라. 뭐 여기가 A, 여기가 1, 2 그건 알 수 없어. 하여간 현재 이런 상황인 거를 알려준 거고. 됐나? 됐지? 그러니까 A의 위치는 특정할 수는 없는 상태, 현재는. 근데 나에서 확실해지네. 요것도 1, 여기에서의 접선이랑 여기에서의 접선이 평행하다고? 이거 당연히 딱 지금 처음 그린 이 그림 아니야? A가 만약에 중간에 여기 지점에 있다면 이게 평행할 수가 없어.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하려면 딱 3차함수 기준으로 양 끝에서 같은 높이에 이렇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맞아? 맞지? 그리고 이 문제는 위에랑은 다르게 최고차항계수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경우도 배제하시면 안 되겠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고 이제 뭐 어딘가 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A. 그래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랑 평행 딱 이렇게 나조건으로 A의 위치를 잡아줬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1, A, 2 안 돼. 접선의 기울기 같아질 수가 없어. 그지? 그 다음 A가 가장 작아도 여기랑 여기잖아. 1과 2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림은 확실히 이거야. 둘 중 하나야. 맞아? 됐냐? 그리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항상 말하지만 도함수를 이용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 요 극값되는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치고 밑에다가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보면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고 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하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하다. 같다란 말이야. 그럼 이 그림을 보더라도 그 점은 반드시 이렇게 요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되게 잡혀야 돼. 그 말은 여기 3차함수 기준으로도 대칭되겠다. 이렇게 대칭되게 잡힌다는 소리란 말이지. 그치?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됐냐? 됐지? 따라서 일단 그림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됐냐? 그럼 대칭이잖아. 대칭이려면 여기도 지금 확실하게 가와 나 조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3차 함수라는 게 이렇게 여기서 정중앙에 뭔 점이 하나 있지. 저기 미적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난 수투 때 얘기해줘서 3차 함수는 여기 정중앙에 뭔가 특별한 애가 있어. 미적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수투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몰라도 좋아. 요 정도는 알고 있으라 그래서. 철창 칠 때 그래서 내가 철창 칠 때 이런 특이사항이 있다라 그랬지. 딱 여기가 실은 그 가운데 라인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 점에서 이렇게 세로로 그으면 또한 여기를 반으로 쪼갤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철창 칠 때 딱 요 정도 얘기까지는 해줬어. 됐냐? 그렇기 때문에 뭘 알 수 있냐 하면 그럼 반드시 y는 k라는 저 선은 이렇게 정중앙을 가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왜? 그래야 여기 끝에서의 여기가 이제 A가 되겠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이쪽에서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여 정중앙이 2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도 추측해낼 수가 있어요. 됐냐? 그대로 얘를 이렇게 딱 대칭관계를 맞춰서 이게 지금 fx 그림이지. 좀 더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프라임 그래프를 그려보면 관계가 이렇다 그랬거든. 여기가 잠깐 알파, 베타라고 잠깐 임시로 놔보면 알다시피 여기가 이제 여기 절편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극각, 여기가 여기일 거고 그 다음 이 참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이때 여기 점이 정확히 여기라고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F 프라임 어디 갔어? 이게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2를 기준으로 같은 간격에 잡혀야 되고 그러려면 2를 기준으로 같은 간격에 잡히려면 당연히 여기에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정확히 정중앙이어야만 한다고. 됐냐?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됐지? 그래서 실은 A도 나와. A는 그래서 몇? 3. 딱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그림을 추론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아이고, 지우진 말자. 흘러가듯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값이 3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됐냐? 그렇기 때문에 fx를 세울 수가 있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또 쓰네. 또 써. y는 k라는 라인, 직선과 교점이 1, 2, 3인 fx 관계식을 바로 세워줍시다. 단 주의사항, 이 문제는 분명 최고차항계수 언급이 없다. 제발 최고차항계수 좀 네 맘대로 맨날 1이라고 하지 좀 마. 최고차항계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A는 쓰면 안 돼. M. 그 다음 1 넣고 2, 3. 교점 대상은 얘니까 뒤에 더하기 K. 문제 없지? 됐지? FX가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저 밑에 읽어보면, 자, 지금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그림만 그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을 위해 좀 자세하게 그렸는데, 결국 지금 현재 후보는 2개였잖아. 최고차항계수의 부호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후보가 2개였어, 이놈의. 후보가 이렇게 2개였거든. 이제 문제 좀 마저 읽어보자. 여기 보면 f'x를 최대값이라고 언급했네. 야, 이러면 f'x 이차함수잖아. 이렇게 생긴 애지. 이 참수가 최대값이려면 프라임이 이렇게 생겨야 되지. 그럼 그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경우겠네. 맞냐? 그치?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맞아? 따라서 최고차항계수까지 밑에 마지막에 있는 요 말로 최고차항계수의 부호까지 알 수가 있겠네. 최고차항계수 부호가 음수구나. 뭐 물론 당연히 형태는 똑같이 잡히지만 단지 이제 m이 음수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남은 힌트 찾으라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다 힌트를 이제 잘 써주셔야 되겠네. 됐냐? 다 힌트랑 요것도 쓰자. 최대값이 1이라고도 좋네. 요거부터 쓰자. 저게 확실하니까.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 확인. 여기 가운데 몇인지 아까 확인했지. 이어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f'x의 최대값은 f'2를 말하는 거고 그것을 1이라고 준 셈이 되겠지. 요 힌트는 이렇게 사용해 먹으시면 되겠네요. 됐냐? 됐지? 따라서 요거 이렇게 잡으면 단점이 미분이 좀 짜증나도 잘 해줘라.
삼연타 곱미분도 분명히 다 있는 거야. 해줘. M 이렇게 딱 묶어놓고 대신에 편하잖아. 앞에 미분과 각각 개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미분할 건데 미분하면 다 1이라서 바로바로 쓸 수 있지. 앞에 거 하나 미분하고 더하기. 이번엔 중간 거 미분하고 더하기. 이번엔 끝에 거 미분하고 뭐 그렇게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 이거를 풀어가지고 전개만 안 하면 되지. 잠깐 미분했으니까 K는 날라가고. 됐냐? 그래서 2 집어넣으면 1이다 해주시면 답 나오겠네. 야, 2 집어넣으면 자 이거 뒤지시고 얘도 뒤지고 여기만 2 넣으면 되네. 2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이 1이구나. 즉 M값 최고 차항계수 노린대로 음수 잘 나왔다. 확인. 남은 건 다 힌트로 구하시면 되겠네. 됐지? 자, 다 힌트는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건 기본기잖아. fx 위에 0,f0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말은 뺑뺑 돌려놨는데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개념인 거지. 그치? 뭐 아무데나 그냥 시각적으로 찍어. 마이너스 1,0에서 그은 접선이 0,f0을 지나간다. 그냥 밖에서 그은 접선 기술 쓰는 거야. 그지? 됐냐? 우리 이제 빨리 하기로 했잖아. 바로 가자. 얘랑 기울기가 x좌표 빼기 x좌표 y좌표 빼기 y좌표 가 0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즉 f'0과 같다. 요거 하나면 끝나겠네. 됐지? 얘네는 여기에서 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뒷장 부정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만 한번 해봅시다. 자, 부정적분이니까 부정적분 얘기 조금만 하고 가자. 부정적분이 뭐 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빠르게 하자. fx가 있다면 fx라는 애는 분명 또한 우리가 이제 얘를 미분해가지고 도함수랍시가 f'x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얘를 주인공으로 보자. 얘 또한 누군가가 미분돼서 온 거라고 볼 수 있고, 그지? 그래서 너 전생에 뭐였니? 하고 찾을 때 얘네들을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계산상 특징으로 부정적분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고. 맞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나도 계속 그럴 거고 fx의 부정적분 그럼 대문자 저렇게 하나만 띡 쓸 거고 그리고 얘들아 근데 대문자 fx를 구할 때는 다 적분한 다음에 이거 붙여라고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아마 이제 교과서 같은 데선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혼동하지 말라 그랬지. fx의 부정적분 얘가 뭐였냐라고 찾으면 하면 이제 교과서 뒤져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 맞아?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데서 그냥 C가 붙는다 그러니까 까먹지 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 됐냐? 크게 막 C가 막 어쩔 때는 붙고 막 내가 이제 풀 때 보면 저 fx의 부정적분은 뭐야? 그럼 난 이거 하나만 띡 쓸 거거든. 왜 선생님 C는 안 붙여요? 나는 그 C를 안에다 붙이려고 하는 거야. 됐냐? 큰 차이를 느낄 필요 없다. C를 붙여줘야 된다는 사실만 주목해 주시면 돼. 하나 간단하게 아주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런 fx가 있다고 쳐. 그럼 이놈의 부정적분을 뭐라고 쓸까? 그러면 이제 교과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야. 이거를 교과서에서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하면 얘가 일단 그러니까 저 대문자 기호를 안 써볼게. 잠깐만. 그냥 이렇게. 얘 적분하면 다들 잘 알다시피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요거를 이걸로 잡고 자 근데 뒤에 C가 있지 라는 표현인 거고 이거는. 맞아? 그냥 표현의 차이야. 됐어? 근데 이제 보통 나도 앞으로 그럴 거고 그냥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즉 다시 말해 그냥 통째로 C까지 붙은 걸 대문자 fx라고 나는 표현해서 쓸 겁니다. 아마 니들도 그렇게 쓸 거고. 그지? 그 표현의 차이니까 혼동하지 마. 알겠지? 뭐 큰 상관. 그러니까 적분하면 C를 붙여야 된다는 사실이나 까먹지 마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상수 C가 뭐가 붙을지 모르니까 야, 너 전생에 뭐였어? 그러면 막 얘일 수도 있고 원이라고 쓸까? 이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분은 당연히 항상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해 주시고요. 됐냐? 됐지?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었지. 그치? 따라서 요 정도 가지고 바로 가봅시다.
자, 두 2차 함수, 대문자 fx, 대문자 gx 뭐 그냥 대문자로 썼네. 자, 두 놈 다 미분하면 이거다. 즉, 지금 다시 말하면 딱 여기에서도 개념이 딱 잘 나와 있네. 얘 미분하면 이거래. 그럼 빠르게 가보자. 그럼 얘는 뭔데? 적분해.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이게 뭐가 하나 붙을 거고. 그 다음 g'x도 동일한 도함수를 갖는데 얘를 적분하면 당연히 뒤에 상수 때문에 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적분상수도 이렇게 구분해서 잡아줘야 되지. 그치? 이런 거잖아. 그치? 이런 개념이잖아. 그치?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 이제 쭉쭉 풉시다. 자, 대문자 fx의 최소값. 대문자 fx가 2차 함수네. 이런 거 빨리 해도 되지. 이거 축이 2지? 바로바로 나오지? 축이 2지? 2 넣었을 때 최소지? 따라서 얘는 지금 대문자 f2가 마이너스 1이다 준 거고 그걸로 C1 구해주시면 되고. 됐냐? 그 다음 다 힌트는 C1을 그래서 계산을 생략할게요. C1을 계산해서 구해주시면 이제 3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는 이거랑 연결해서 가야지. 꼭지점 오랜만이다. 자, 여기 꼭지점 좌표 뭐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겠지.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주기도 했고, 맞아? 평행이동 시켜라. 얘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랜다. 여기서 또 관계식 이동하는 거랑 헷갈려서 평행이동은 부호 반대 그러면서 빼기 3 하지 마라. 점은 그대로 가는 거야. 관계식이 바뀌는 거지. 즉 점은 그대로 마이너스 1에다 더하기 3 해주시면 2. 요게 얘 위에 있다. 2,2를 여기다 넣어라 하면 C2가 나오겠지. 됐지? 뭐 간단한 개념이니까. 그 다음 밑에 유제 1번 자네들이 하시고요. 유제 2번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의 항등식 참 많이 나오지. 여기가 대표적으로 항등식에서도 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어. 가장 단순한 경우가 그냥 숫자를 때려 넣어서 푸는 경우 이렇게 있었고, 그지? 잠깐 항등식 고1 때 했던 항등식 정리를 그래도 나온 김에 오랜만에 다시 한 번만 해볼까? 고1 때 했던 거 일단 기본적으로 항등식 나오면 하는 일은 3가지였어. 고1 때 좌우 비교하는 거 있었고, 항등식이니까 좌우가 똑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쫙 늘어뜨려 놓고 여기도 쫙 늘어뜨려 놓고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 이것의 장점, 미지수가 졸라 많아도 돼. 막 여기 막 ax 4제곱 플러스 bx 3제곱 플러스 cx 잡아도 이쪽에 그래도 뭐가 나와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 한 번에. 그지?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항등식에 해당하는 문자로, 뭐 예를 들어 x라고 할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한쪽으로 다 몰잖아. 다 몰아서 만약에 이제 2차식이라고 친다면 그 해당 항등식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했을 때 개수가 다 빵이다라는 거 쓰는 방법이 있었고, 고1 때. 세 번째,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의미대로, 말 그대로 아무거나 대입하는 기술이 있었고, 여기까지가 1학년 때 기술이었고, 이때 보통 이쪽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왜? 당연히 진짜 아무거나 넣으면 답이 안 나오거든. 생각해서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1학년 때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쓰이는 건 요거 계속 쓰이고, 얘도 계속 쓰이고, 얘는 지금 요 유형에선 잘은 안 쓰여. 굳이 넘기진 않거든. 넘겨도 되는데 굳이 넘기진 않거든. 이렇게 하고 말지. 그래서 아무거나 대입하는 거는 지금도 계속 쓰이고, 아마 어제 모의고사 풀 때도 썼을걸? 어제 모의고사 풀 때도 잠깐 썼을걸?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 있을 때 x에 1 안 넣어볼 수 없지. 그지? 이게 실은 이거 하는 거잖아. 그지? 아무거나 넣는 거 이렇게 있었어. 됐냐? 그리고 이제 자네들이 수트를 배움으로 인해서 2학년 이후지. 여기서 이제 추가 기술들이 몇 가지가 더 있지. 4. 너네들은 항등식을 뭘 할 수 있어? 양변을 미분을 갈길 수 있어. 됐냐? 그래서 그대로 연속기가 되는 게, 양변을 미분하면 그 미분한 식에서 다시 동일하게 이거나 이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술이 늘어나는 거야. 그지? 미분해놓고 거기에서 또 대입하거나 이거 할 수 있고. 맞아? 그지? 그 정도 미분 기술이 추가됐기 때문에. 맞아? 그 다음 여기서 좌우 비교할 때 아마 내신 때들 기억할 거야. 가장 마지막에 가끔 이제 무슨 기술 쓰냐면 차수 찾기 기술까지 있었지. 가장 마지막에 진짜 뭔 짓을 해도 뭔가 더 이상 문제가 힌트가 안 나와. 근데 힌트는 단 하나, 다음 함수다 만 나와 있어. 그럼 차수 찾기까지 가지. 차수 찾기도 이제 두 갈래로 나뉘지.
그냥 눈으로 보고 2차, 3차가 해서 풀리는 경우, 그렇게는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가장 마지막이 바로 그럼 fx를 뭐 fx든 프라임이든 문제에 맞춰서 함수를 아예 진짜 최고 참계수도 미지수로, 여기 차수도 n차식으로 요래 세팅해놓고 차수 찾기 그냥 집어넣어서 이거 하는 거지. 그때 주의사항은 차수 찾기라 이거랑 요거에만 집중하면서 봐야 돼. 그래서 실은 일단 얘를 쓰긴 썼는데 얘까지는 보통 잘 안 쓰고 요렇게 놔두고 바로 집어넣어서 이제 식으로 좌우를 비교하면서 지수부터 이 몇 차식이야, n값이 몇이야 이거부터 찾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 이거 아마 뒤에 내 기억에 레벨 2에 아마 이거 있을 텐데 뭐 하여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항등식 하나 튀어나오면 자네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 뭐가 됐던 어떻게든 표현을 힌트를 뽑아 먹을 건 다 뽑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일단 모도 이거도 넣어봐야 되고. 왜? 요거 때문에. 그지? 근데 뭐 지금은 값이 아니네. 오씨. 0 넣으면 나오잖아. 뭔가 나오잖아. 근데 가끔 그냥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아예 뭐 됐고 하고 다음 넘어가면 되고. 그지?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잘 해주시고. 자, 그다음 또 뭐 있어? 당연히 양변, 미분. 얘가 이렇게 이 대문자 fx를 문제에서 사용했을 때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항상 사용하던 것처럼 잘 잡혀있나 요거 좀 제발 확인해. 왜? 가끔 가다가 이 대문자 fx를 정의를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막 이렇게 수정해 놨을 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치? 문제 잘 읽어라. 지금은 다행히 우리가 원래 평소 하던 대로 적혀 있으니 얘 미분하면 소문자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여기는 곱미분 잘 해주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미분을 또 해야지. 그러면 이제 뭐가 막 지워지네. 그럼 x, f 프라임 x 요거 일로 이렇게 넘겨서 x, f 프라임 x로 보기 좋게 정리까지 잘 해줍시다. 12x 세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또다시 아까처럼 항등식 기본기가 다다다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0 넣어볼 수 있고. 근데 지금은 0 넣어봤자 이제는 진짜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지? 뭐 됐고. 근데 지금은 항등식 좌우 비교 굳이 따지면 그게 가능하네. 왜냐하면 여기가 x로 묶여있는데 여기도 x로 묶이거든. 즉 우변을 x로 슬쩍 똑같이 묶어주면 12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면서 f 프라임 x가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는 있지. 맞아. 그러나 이것도 실은 원래 저기 극한 개념까지 가면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실은 여기에서 원래 알지. 이게 지금 따지면 양변의 x를 나눈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원래 저기 극한 개념까지 가면 이랬을 때 원래는 조심해야 되지. x가 0이 아니어야 나눠지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함수의 연속에서 많이 있잖아. x가 0인 경우에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로 두고. 그래서 막 연속이다. 그럼 이제 극한식 세워서 풀고 알지. 그러나 당연히 지금은 이 짓 안 해도 돼. 다음 함수라고 보장을 해줬다. 저건 무조건 연속이거든. 연속이니까 쓴 김에 해볼까? 해봤자 알아서 연속이야. 자, 저극한, 극한. 12x 제곱 마이너스 2랑 함수값이랑 같다. 근데 여기 어차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거거든. 그래서 f 프라임 x 여기도 그냥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알아서 뭐야 너도 마이너스 2였네 들어와. 그냥 어차피 연속이라. 그런데 함수 극하니까 하여간 나눌 때 조심해. 여기에서 요거만 지우고 연속 갖다 붙이면 바로 그냥 아까처럼 바로 나눴다가 가는 거야. 지금은 요거 때문에 그래도 됨. 됐지? 지금은 안 해도 됨. 그냥 바로 f 프라임 x 구해도 됨. 그래서 f 프라임 x 잘 구해주시고 나머지는 뭐 끝난 것 같은데 근데 또 많이 올라가야 된다. 우린 프라임 구했는데 여기 대문자야. 두 칸 올라가야 돼. 등산에 자 올라가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계속 생길 테니까 a, b로 하자. 이렇게 잘 붙여주시고 또 올라가.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그럼 이제 ax 플러스 b 어쩔 수 없지. 문자가 2개 생기지. 그러나 힌트도 2개가 있기 때문에 뭐야? 이 0이네. 저거까지 구하시면 끝. 됐지?
그래서 여기도 잠시 요약하면 정적분의 정리, 정적분 최종 문제 푸는 방식, 크게 유형 정리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나눠줬죠. 1번 구간에 상수만 박힌 경우, 2번 구간에 변수가 포함된 경우 딱 이렇게 정리해줬지, 그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문제 푸는 방식은 크게 병렬로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라 그랬어. 1번 구간에 상수가 있잖아. 계산. 근데 이제 계산에 이제 막 그때 막 성질 막 우함수 정적분도 있고 기함수 정적분도 있고 뭐 뒤집는 계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지. 그 다음 두 번째가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 지금처럼. 여기 보면 상수 박혀있는데 여기가 뭔가 특정한 모양이 안 생겨가지고 계산이 안 돼. 이럴 때 통째로 치환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구간에 변수가 잡혀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이건 직렬이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둘 중 하나를 골라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쭉 연달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래에 있는 숫자 확인하고 위아래 똑같이 만들어 주게끔 한번 X에 대입해 주기. 맞아? 힌트가 나올 수 있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들 알다시피 저기에 해당하는 문자로 X에 대하여 양변 미분 이렇게 있었지. 그치? 그래서 저게 이렇게 구간에 변수가 있는 상태로 안에 식이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잡혀 있다 하더라도 요 안에 t를 제외한 불순물만 없으면 이거 x로 적분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 마치 여기 t에 x가 쏙 하고 다이빙해서 들어간 듯한 이런 모양이 나왔더라까지 있었어. 그치? 요거 중간 과정도 알고 있으십시오. 원래는 당연히 치환해서 하는 거지. 요걸 잠깐만 통째로 GT라고 놓으면 요 노란 거의 계산은 결국 말 그대로 저 파란 저거를 정적분 계산 이렇게 계산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미분하겠단 말은 얘를 미분하겠단 말이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를 내가 미분을 하겠단 말인데 요거는 상수가 들어간 거라 미분하면 날라가고, 그럼 얘는 미분하면 다시 쪼그라들어서 소문자 gx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근데 gt를 이걸 놨던 거거든.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여기에서 t만 x로 변형돼서 나오는 결과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 안에 불순물 들어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x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빼내야 된다까지 있었다. 간단한 모양으로. 자, 두 가지. 이것도 이제 괜히 돌아가지 않도록 이런 식이 있으면 이거 양변을 미분하기 전에 분명 여기는 t인데 여기 보면 x가 있어. 이거 빼내야 돼. 여기에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바로 빼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바로 빼는 게 가능하고. 근데 이제 x가 불순물이 보디가드까지 딱 붙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대로 못 뜯어. t가 있기 때문에 t까지 dt인데 t까지 상수 취급해서 딸려 나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이거 다 전개해서 뜯어줘야지. 이렇게 찢어줘야지. 그리고 인테그랄도 따로따로 붙여야 되고. 참 오랜만에 하는구나. dt.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순물 없고, 이제 여기서 x를 이렇게 빼낼 수 있고, 그래서 얘를 미분할 때는 철저하게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곱미분 여기 잘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었지. 그치? 오랜만에 하는 적분이라 이것저것 좀 떠드느라 시간이 벌써 흘러버렸네. 어쨌든 얘까지는 딱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얘는 뭐야? 둘 다 해야 되는 거지. 그지? 둘 다 있잖아, 모양. 여기 보면 계산이 되지 않는 구간에 상수가 박힌 이런 정적분식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치환해 줄 거고요. 즉 치환 먼저 해서 식을 한 번 더 이쁘게 정리 정돈 해줍시다. 실수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산 원리. 어찌됐건 저찌됐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할 일 하시고, 그럼 이번에는 구간에 x가 있으니까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아까 말했다시피 밑에가 0이잖아. 0 한번 박아주고,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럼 됐고, 그 다음 x로 미분까지 잘 해줍시다.
그럼 얘가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요건 그럼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이 첫 번째인 치환 유형에서의 주의사항. 이 치환한 식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말라 그랬어. 저 치환한 식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지. 그래서 평소에 치환할 때 야, 너 치환했으면 뭘 치환했는지 제발 좀 써라고 한 게 이제 여기. 맞아? 이걸 방정식처럼 써먹는 거지. 맞아? 이것도 이렇게 해서 길 읽는 사람 많아. 응? ft에 얘를 x만 t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러다가 길 읽는다니까. 뭔지 알지? 그래서 막 계산을 해. 8-2k 빼기 1-k.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7 하고 여기가 뭐야? 를 까먹지 말라고. 그렇지? 꼭 이럴 때 니들 애매하면 0 붙이잖아. 이 반대편엔 k가 있는 거야. 그지? k야, k. 그러니까 요 치환한 식은 어떻게 써먹는 거라고? 방정식으로 써먹는 거라고. 즉 이런 원리로 써먹는 거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1부터 2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k dt는 k. 계속 이렇게 는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그치? 다음 적분해야지 하고 이제 적분 마이너스 kt 1, 2는 k. 원래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지. 이걸 잘 알고 있어라. 빼기 1 집어넣은 거는 k. 이렇게 방정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이렇게 신나게 계산하고 마지막에 0 붙이지 마. 이렇게 k 구하면 얘 나오고 f2 나오고 끝. 됐지? 밑에 뭐 이건 뭐 다 풀 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확인 정도? 함수 fx 함수라 나와 있지만 여기 생긴 거 보면 다항함수 확실하지. 2에서 극소이다. f'2가 0이다. 이런 거 잘 쓰라는 얘기. 됐지? 그 다음 여기도 이제 x에 2 집어넣어 보면은 0인 거 확인. 그냥 극소값이 0이다까지 나오는 거야. 이런 힌트들 놓치지 말고 잘 가져가시고. 그 다음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좀 조심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안에 보면 불순물이 없어. 다 t만 잘 있네. 따라서 그 다음 자네들이 할 일은 일단 제일 먼저 x에 1부터 집어넣어야지. 밑이 1이니까 위에도 1 넣으면 좌변은 0이 되고. 자 지금은 소중한 힌트 하나가 나오네. 이렇게 그 다음 미분해 주시고 양변을 x로 미분하면 그대로 t에 x만 들어간 형태가 나온다고 그랬지. 여기도 잘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뭐 그냥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됐냐? 야, 이 식 보면 당연히 이제 또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항등식을 변형시킬 때마다 고1 때 했던 것들은 다 훑어야 돼. 1 넣어야지, 그지? x에 1 안 넣어볼 수 없지. x에 1 집어넣어서 그 다음 힌트 하나 또 가볍게 찾아주시면 여기에서 a와 b 값이 나오겠네. 됐지? 이런 거 이제 놓치지 말고 잘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예제 3번. 정적분의 성질 중에 기본적인 것들 하나가 합체 분리가 있었어. 더하기 빼기와 그 다음 구간이 똑같다라고 하면 안에 생긴 모양이 달라도 요거는 한 번에 합체를 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지. 그지? 요게 있었고 그 다음 이어달리기, 이어붙이기라는 성질이 있었는데 요 이어붙이기는 좀 뭔가 제약이 많아. 제약 조건이 좀 많았어. 요게 지금 이어붙일 수 있는 형태지. 조건은 뭐야? 첫 번째, 무조건 똑같아야 돼. 두 번째, 끝나는 점과 덧셈이어야 되며 시작하는 점 윗끝 아랫끝이 일치하면서 더하기가 되어야 해. 그랬을 때 이렇게 이어붙일 수가 있는 성질이었지. 이런 것들을 10분 잘 활용해 줘야 쓸데없는 계산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눈치채야 되는 거 fx식이 위에 나와 있거든. 따라서 간단한 그래프는 금방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구간이 1부터 2면 이쪽이거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었을 때 이 절대값을 처리해 줄 수가 있지. 마이너스로 떼어줘야 되겠네. 맞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걸 요짝으로 넘겨주면 아마 밑에 예제처럼 이어붙여서 계산하는 형태가 나올 거야. 됐냐? 그 다음 얘를 또 다른 길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거 어제도 잠깐 나왔지만 그 면적을 이용한 면적 공식을 이용해도 충분히 좀 더 빠른 계산할 수 있었는데 속도는 뭐 크게 밑에 거랑 다르진 않는데 알다시피 절대값 붙은 거는 면적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 그랬어. 즉 지금 현재 fs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를 안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절대값 붙였다는 얘기는 접어 올려서 정적분을 해라 라는 얘기라서 결국은 여기 면적을 구하는 계산이 요놈의 계산이란 말이지. 여기 면적. 그럼 이거는 자네들 알다시피 그 공식 써도 되지. 6분의 맞아? 최고차항계수 1이고 베타 알파가 이거랑 이겁니다. 즉 2 빼기 0에 세제곱을 해주면 여기 넓이가 나오는데 이게 마침 딱 정중앙이라 한 번 더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맞냐? 따라서 11분의 8, 즉 4분의 3이다. 그냥 얘 계산 자체를 4분의 3. 그래서 얘는 4분의 3. 요래 놓고 계산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됐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오케이. 됐죠? 이런 거 무식하게 계산 안 하고 잘 따박따박 접고 연결하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일단 딱 겉모습만 보면 이어붙일 수는 없어. 일단 이어붙이기 안 돼. 왜냐면 현재는 안 돼. 안에 생긴 게 달라. 맞아? 그럼 여기서 가능한 성질은 합체 분리를 요걸 뒤집어서 얘를 위아래를 바꾸면 마이너스 빼내면 되잖아. 이렇게 뒤집어서 얘랑 합체 분리를 해줄 수가 있고, 어이구야. 얘랑 합체 분리를 해줄 수가 있고, 아마 해보면 이제 얘랑 이어붙이기가 될 거야. 이런 거 이제 계산 잘 보시고, 그냥 무작정 정적분 하지 마시고, 그 다음,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조건 또 빼먹어가지고, 여기에서 A도 못 구하고 A 데리고 댕기지 말고, 무슨 힌트 있어? 연속.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게 원래는 극한식이지만 넣어도 되는 거지. 이런 거 놓치지 말고요. 알겠지? 다음 장.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이쪽 라인이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 관련된 내용이지 여기. 자,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을 좀 해보자면 우함수의 특징이 뭐가 있어? y축 대칭이고 지 혼자 y축 대칭이고 그 다음 다항함수인 경우에 추가 특징은 차수가 전부 짝수지. 플러스 알파로 상수항까지. 상수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지? 그래서 이런 놈들의 특징은 정적분에서 어떻게 발생해? 구간을 이렇게 한가운데 0을 끼게 정적분을 때리게 되면 어떤 계산이 되더라? 그림 상상하면서. 이렇게 y축의 대칭인데 요래 적분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절반만 구해서 2배 해도 되는 형국이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구간에 0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편해지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간단하게 기함수의 특징 원점 대칭. 그 다음 추가로 다항함수면, 그러니까 다항함수면이야. 여기 쓰고 있는 거는 다항함수면 요건 이제 차수가 전부 다 홀수 차수다라는 특징도 있었고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원점 대칭인데 동일하게 가운데에 0을 끼는 범위를 이렇게 정적분을 때리게 되면 여기는 양수값, 여기는 음수값 정확히 상쇄되고 빵이 되더라. 즉 기함수인데 이런 구간으로 정적분을 때렸다? 그러면 그냥 0. 이 정도 있었지, 그치? 됐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성질, 우함수랑 곱하면 어떻게 되지? 기함수랑 곱하면 어떻게 되지? 기함수랑 곱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얘네는 외운다기보단 차수 생각해. x제곱, x4제곱 기함수 x3제곱, x제곱, x5제곱 세제곱 6제곱 뭐 이렇게 차수 예시 들면 되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fx가 최고차항계수 1인 2차함수고 있네. 따라서 세우려면 세울 수도 있어. 최고차항계수도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상수항 이렇게 생겼겠네. 됐지? 그 다음
요거도 힌트 더 쓸 수 있는데 구간이 전부 다 그 마이너스 2부터 2 이렇게 되잖아. 그지? 성질을 안 볼 수 없지. 자, 그럼 대신에 여기는 잘 봐야 된다. 이대로는 우함수도 아니고 알 수 없음. 이대로는 뭔지 모름. 그치? 그래서 얘는 추가 조작으로 뭘 해줘? 안에 거를 여기 f 프라임 x의 제곱을 이렇게 전개해서 펼쳐봐야 되겠네. 그럼 펼쳐보면 x f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판별 가능하지. 이거 우야 기야. 얘가 짝수 차수만 있으니 얘를 미분하면 1차 항만 남을 거거나 기. 이거 기. 그럼 이거는 얘가 기인데 x를 한 개 추가했으니까 다시 우가 되겠네. 맞아? 따라서 기는 어차피 인테그랄 이렇게 찢었을 때 날아갈 거라 사라져도 되고. 그럼 남은 계산은 저는 우함수는 이제 2배의 0부터 2까지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네. 네, 계산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지. 됐나? 됐지? 이것이 얘랑 같다. 야, 이건 뭐 fx 대놓고 우함수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바로 써줍시다. 0부터 2까지 fx dx. 따라서 이러면 양변에 2는 날려도 되고, 이제 여기랑 여기에는 이거 직접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 맞지? 아래 7번은 뭐 또 마찬가지로 기함수, 우함수, 정적분 계산 잘 해주시면 될 거라 7번은 맡기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갑시다. 요거 미분계수의 정의랑 섞여 있어서 빠르게 하는 거 있었지, 그지? 루피탈 굳이 쓰지 않을게. 어차피 나 항상 말하지만 루피탈은 실은 치환해서 미분계수 쓰기가 빠르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스피드가 나온다 그랬어. 그게 숙련도가 낮아서 그렇지. 하여간 요거 봅시다. 자, 일단 얘는 주의사항. 자, 요 모양. 저거는 일단 분모에 있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좋다 그랬지. 즉 요게 통째로 분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근데 그 안에 구간에 x가 있는 게 좀 섞여 있는데 요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이렇게 찢어내서 추출하는 작업도 해야 될 거야. 동시에 같이 해줍시다. 3x ft가 7이다 해서 여기에서 딱 미분계수 모양 잘 만들 수 있겠어? 물론 이제 수투라 미적분은 아니잖아. 수투라 실은 선생님 그냥 루피탈 박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어. 뭐 안 되지 않아? 대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미분을 할 거면 이거 추출은 해야 돼. 추출은 해야 돼. 따라서 자, 이제 인테그랄을 여기랑 따로 붙일 거고 3x는 이제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잘 고쳐줍시다. 2부터 x까지 ft dt 빼기 2부터 x까지 tft dt. 됐지? 밑에는 이렇게 써주자. 자, 그러니까 다 숙련 되게 돼? 빨리 돼서 이거의 계산 결과가 거의 루피탈 쓴 것 급으로 빠르게 나와? 제발 좀 나오자. 미분계수 정의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아마 얘는 그냥 4니까 x 빼기 2분의 거시기 쓰고 싶으면 근데 분자가 지저분하면 치환해버리라고 했잖아. 그냥 통으로 gx라고 잠깐만 치환. 이 과정만 숙련되면 각종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 왜냐면 이건 확실하게 교육과정상의 개념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된다고 했지. 로피탈 쓴 것처럼 속도도 나올 거고. 왜? 그럼 이렇게 gx 될 거고. 그럼 항상 보면 x가 2로 가니까 자네들은 이렇게 세팅했을 때 2가 몇일까 확인하면 돼. 보나마나 0일 거지만 확인해보면 x에 2 집어넣으면 구간이 여기가 다 똑같아져서 0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뒤에 g2 붙여도 돼. 그럼 거의 이 부분이 미분계수 정의지. g'2가 될 거고. 요거는 뭐 그냥 개별 수렴하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이것이 7이다. 따라서 g'2가 28이다가 지금 또 설명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치환했으나 나중에 빠르게 되면 잠깐 gx라 놓으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그럼 거의 뭐 로피탈이랑 동일해, 속도는. 됐어? 따라서 자네들은 그럼 뭐 해주면 돼? 내가 이거를 gx라고 놓은 거잖아. 미분해야 되네.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을 해주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한 대로 이 부분, 여기 아까 추출해낸 부분이 있잖아. 여기는 분명히 x로 된 식이랑 마지막 x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x로 된 식이라고. x로 된 식이랑 x로 된 식이 곱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곱미분 잘해줘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비두고 더하기 이번엔 앞에 거 내비두고 요거 미분하면 배운 대로 fx 될 거고 여기는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요래 주고 여기에다가 2 집어넣으면 28이다 씩 세워주면 되잖아. 그래서 2 집어넣으면 뭐 알아서 여기는 날아갈 거고 여기 2 집어넣으면 6F2 빼기 2F2니까 4F2가 되겠네. 이것이 28이다. 다시 말해 F2가 7이다. 에서 A 값이 나오겠죠. 됐지? 요게 지금 요 형태가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와 있지만 요거랑 하나 더 있지? 그 H 버전도 있지? 뭐 아무거나 한번 그냥 요 버전도 있지, 그치? 얘는 이제 H분의 요렇게잖아,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식의 진행이었지. 아까 동일한 거 요거를 잠깐만 GT라고 놔봐. 그러니까 얘랑은 느낌이 약간 다를 건데 한번 봐봐. 저건 이제 로피탈 쓰게 되면은 요게 들어가서 나는 알려주긴 했지만 그 합성한 겉미분 속미분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말고 그냥 정석대로 해보면 여기를 GT로 놓으면 그럼 정적분 계산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적분 계산을 그냥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치? 다시 말해 얘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미분계수 H버전의 정의로 요놈의 미분계수 다시 말해 G'2가 되는 거야. 됐냐? 그럼 G'2란 얘기는 이건 다시 소문자 G2가 되는 거지. 그럼 G2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3F2다라고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미분계수 정의 쓰는 거. H버전은 이제 안에 있는 걸 해서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 모양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지. 됐죠? 이 정도 잘 봐주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레벨 1, 레벨 2에 레벨 3까지 잘 레벨 1은 질문을 받도록 하고 레벨 2는 어쨌든 다 하나씩은 풀어줄게요. 쉬운 거 있으면 빼고 레벨 3까지 결국은 레벨 3 다 하고 있네.